장군님, 저는 오늘 이 군복을 벗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8살 여군 대위 강민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천천히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대위, 지금 무슨 짓인가? 별셋 달린 장군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계급장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본 것을 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거짓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그날 한 여군이 10년을 바친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를, 그녀가 견뎌야 했던 시간들을, 그리고 은폐되었던 진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을 거부한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강민서가 처음 군복을 입은 건 20살 봄이었습니다. 딸, 정말 군대 가는 거야? 어머니는 입대 전날까지도 물으셨습니다. 민서는 대답 대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온 길이었으니까요. 사관학교 4년. 민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구보도 밤샘 훈련도 그녀에겐 자랑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금색 견장이 어깨에 올려졌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우리 딸 진짜 군인이 됐구나. 소위로 인관한 민서는 곧 특수전사령부 배치를 신청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여자가 특전사는 무리야. 거기는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곳이라고.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발 시험은 지옥이었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2시간 수면 40km 행군 산악훈련. 시작할 때 100명이었던 지원자는 마지막엔 15명만 남았습니다. 그중 여성은 민서와 동기 1명, 단 2명 뿐이었습니다. 강민서 소위 합격. 그날의 기쁨을 민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특전사 생활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밤 11시 취침. 그 사이는 온통 훈련이었습니다. 사격, 격투, 폭파, 침투. 민서는 이를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남자 대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여자라고 봐줄 거 하나 없어. 못 따라오면 나가. 민서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밤마다 근육통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손바닥은 물집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야, 강소위. 생각보다 괜찮은데? 먼저 손 내미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훈련 성적이 상위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차가 끝날 무렵엔 누구도 민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강소위는 진짜 특전사야. 그건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중위 진급 후 민서는 첫 실전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북한 무인기 추락 지점 확보 작전. 긴장된 밤이었습니다. 산속을 침투하며 민서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 군인으로 일하고 있구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무인기 잔해를 확보하고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부대로 돌아왔을 때 대대장이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네. 강중이.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조심하고. 시간이 흐르며 민서는 점점 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위 진급은 빨랐습니다. 동기들보다 6개월 먼저였습니다. 훈장도 2개 받았습니다. 부대에서 민서는 이제 롤모델이었습니다. 강 대위처럼 되고 싶어요. 후배 여군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민서는 성심껏 답해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민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의 선택을. 8년차 군 생활. 민서는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진요. 2023년 봄 민서는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강민서 대위 711부대 작전과로 전속 발령. 711부대. 특전사 내에서도 가장 정예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승진 코스였습니다. 잘하면 소령 진급도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축하해 민서야. 동기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가길 원했지만 선택받은 건 민서였습니다. 부임 첫날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711부대 건물은 다른 부대보다 더 엄격해 보였습니다. 초병의 검문도 더 철저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부대장은 별 셋을 단 장성이었습니다. 박철수 준장.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군 내에서 차기 합참의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서 대위입니까? 예, 장군님. 소문 들었습니다. 실력이 좋다던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준장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서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대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부대입니다. 그만큼 요구되는 것도 많습니다.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예, 장군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박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기대하겠습니다. 민서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711부대의 훈련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전 부대의 2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 출발해서 해가 진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최고여야 합니다. 훈련관들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민서는 악착같이 따라갔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체력적으론 힘들었지만 민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래야 진짜 군인이지. 2달이 지났을 때 박 준장이 민서를 불렀습니다. 강 대위 적응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장군님. 보고 들었습니다. 훈련 성적이 최상위권이라던데. 감사합니다. 박 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강 대위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여성 군인의 롤모델로서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큰 일을 맡길 겁니다. 민서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 대위의 앞길을 제가 챙겨주겠습니다. 그 말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군의 인정.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그 후로 민서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훈련에도 업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 준장은 종종 민서를 불러 격려했습니다. 강 대위 다음 달 연합훈련 때 우리 부대 대표로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장군님?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죠. 민서는 감격했습니다. 연합훈련 대표. 이건 이력서의 금자탑 같은 한 줄이었습니다. 훈련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혼자 연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연합훈련 날. 민서는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타 부대 지휘관들도 감탄했습니다. 711부대 강민서 대위 정말 대단하군요. 여군 중에선 최고 아닙니까? 박 준장은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잘했어, 강 대위. 우리 부대의 자랑입니다. 그날 저녁 부대 회식 자리. 민서는 선배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민서야, 넌 진짜 대단해. 소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네. 민서는 행복했습니다. 지난 8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자. 민서야,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민서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그 완벽했던 이력서에 곧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생길지.
박 준장의 민서에 대한 총애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강 대위 이번 VIP 경호 훈련 책임자를 맡아보십시오. 예, 장군님. 중요한 임무가 계속 민서에게 왔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선 시샘 섞인 말도 나왔습니다. 강 대위는 완전 장군님 라인이네. 여자라 밀어주는 거 아냐? 민서도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면 되죠. 실제로 민서는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VIP 경호 훈련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작전 계획서도 칭찬받았습니다. 강 대위의 보고서는 항상 수준급이야. 박 준장은 더욱 민서를 신뢰했습니다. 강 대위 내일 아침 일찍 제 집무실로 오십시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긴장하며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박 준장은 혼자였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장군님. 강 대위 군 생활이 벌써 8년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군에 남을 겁니까? 민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장군님. 이게 제 꿈입니다. 박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각오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강 대위는 제가 주목하는 인재입니다. 여성 장교 중에서도 특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앞으로 군이 변화해야 합니다. 여성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강 대위 같은 사람이 그 선봉에 서야 합니다. 민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 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에 국방부 주관 여성 인력 활용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부대 사례 발표를 해 주십시오. 예, 장군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 잘하십시오. 장차관들도 온다고 합니다. 강 대위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부터 민서는 발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스크립트를 쓰고 리허설을 반복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민서의 발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여군이 이렇게 활약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강민서 대위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고위 인사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박 준장은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강 대위. 그 후로도 비슷한 기회들이 계속 왔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있었습니다. 특전사 최초 여군 대위가 말하는 군 생활. 민서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부대의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담도 컸습니다. 민서야, 너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냐? 동기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근데 너 혹시 부대 내 분위기 느껴지지 않아? 무슨 분위기? 동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부 선임들이 널 불편해하는 것 같아. 너무 튀니까. 민서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느껴졌습니다. 묘한 시선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들. 강 대위는 정치하나 봐. 장군님 줄만 잘 타면 되는 거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참았습니다. 내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어느 날 저녁 박 준장이 또 민서를 불렀습니다. 강 대위 수고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다음 주에 국회 국방위 방문이 있습니다. 부대 브리핑을 강 대위가 해주십시오. 또 큰 임무였습니다. 민서는 영광이었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러웠습니다. 장군님, 제가 너무 자주 나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 준장이 웃었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강 대위, 내 말 들으십시오. 박 준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군은 실력으로 말하는 곳입니다.
강 대위는 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예, 장군님. 그리고 강 대위가 성공하는 게 나에게도 중요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장군님에게도 중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총의 뒤에 숨겨진 의도를,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그날은 대규모 야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도 훈련 통제관으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중요합니다. 다음 주 합참 실사가 있으니 완벽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박 준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훈련 준비는 오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비 점검, 안전 확인, 코스 정비. 모든 게 철저했습니다. 민서도 체크리스트를 손에 들고 현장을 돌았습니다. 1구역 이상무, 2구역 이상무. 오후 6시. 훈련병들이 집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신입 부사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0명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야간 산악 침투입니다. 각자 맡은 임무를 완수하십시오. 훈련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후 7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서는 통제소에 있었습니다. 무전기로 각 구역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1구역 통과, 2구역 진입.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오후 9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제소, 통제소. 3구역에 사고 발생. 부상자 발생했습니다. 민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3구역 상황 보고하라. 하사 1명이 절벽에서 추락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뭐라고? 통제소가 긴장했습니다. 민서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구급대 즉시 출동. 나도 지금 간다. 현장까지 차로 10분이 걸렸습니다. 민서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바위 아래 누워있는 사람. 군복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훈 하사. 정신 차려. 민서는 달려가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호흡은 미약했지만 맥박은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5분 안에 도착한답니다. 민서는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목을 고정하고 지혈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버텨 이하사. 곧 구급차 온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병훈 하사는 급히 실려갔습니다. 수원 국군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민서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목격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3구역 암벽 구간을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이 하사가 갑자기 균형을 잃더니 떨어졌습니다. 안전 장비는 메고 있었는데 고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전 장비 불량.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장비 점검은 했나? 예. 했는데 주변을 살펴보니 장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떨어진 안전벨트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건 연결고리가 노후화됐네? 자세히 보니 금속 부분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이거 점검 언제 했어? 저희가 받은 장비는 다 점검필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태그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점검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태는 불량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강 대위 즉시 부대로 복귀하라. 계속. 오전 828. 장군님이 부르신다. 민서는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부대 본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긴급 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박 준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하라. 민서는 알고 있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이병훈 하사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수원국군병원에서 수술 중입니다. 원인은 안전장비 불량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비 불량? 박 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비 점검은 누가 했나? 보급과에서 점검 완료 태그를 붙여 지급했습니다. 보급과장은 어디 있나? 예, 여기 있습니다. 중령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설명해 보시오. 저희가 점검은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박 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다음 주가 합참 실사인데.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병훈 하사의 상태 아닙니까?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준장이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병원에 연락해서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하십시오. 예, 장군님. 그리고 박 준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일은 외부에 알리지 마십시오. 일단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민서는 이상했습니다. 장군님, 사고 보고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 후에 섣부른 보고는 혼선만 야기합니다. 하지만 강 대위, 박 준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말을 따르십시오. 민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밤 11시 민서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이병훈 하사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술은 끝났는데요. 아직 의식은 못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동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서야, 오늘 사고 소식 들었어. 괜찮아? 민서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명령이 생각났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짧게 답하고 폰을 내려놨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노후화된 장비. 점검 완료 태그. 박 준장의 굳은 표정. 뭔가 이상해. 민서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서는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병훈 하사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이미 몇 명의 동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위님, 어떻습니까? 상태가? 아직 의식이 안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에 충격이 큰 것 같다고. 민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새벽에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안에 계십니다. 민서는 창문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있는 이병훈 하사.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저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민서는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걸려온 거였습니다. 강 대위, 즉시 복귀하라. 긴급 소집이다. 예, 알겠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 민서는 불안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군데군데 모여서 속삭이는 사람들. 민서가 지나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작전과 사무실. 민서의 책상 위에 문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고서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훈련 사고 경위서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9월 15일 야간 훈련 중 이병훈 하사가 개인 부주의로 추락. 안전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판단됨. 민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개인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분명 장비 불량이 원인이었습니다. 민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때 옆 책상 선임이 다가왔습니다. 강 대위 그거 결제해서 올려. 중령님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요. 선임이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니? 장비 불량이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강 대위. 선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야.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거짓 보고를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거짓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야. 장비가 불량했던 건 맞지만 그걸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사용한 건 개인 책임도 있다는 거지. 그건 억지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용히 해. 선임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강 대위 이건 명령이야. 그냥 결제해. 중령님. 다음 주 합참 실사가 있다는 거 알지?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면 부대 전체가 난리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모두를 위해 좋아.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 좀 하고 결제해. 선임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서는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점심시간. 민서는 식당에 갔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동기가 옆에 앉았습니다. 너 보고서 얘기 들었어? 응.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동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해는 돼. 합참 실사 앞두고 이런 일 터지면 부대 전체가 타격이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하지만 이병훈 하사는?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게 되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만 거짓 보고를 하라는 건데 이게 맞는 거야? 동기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민서는 박 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앉으십시오. 민서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보고서 얘기 들었습니다. 예. 강 대위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실례지만 그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박 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르다니?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안전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고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강 대위. 박 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강 대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은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박 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예? 강 대위 잘 들으십시오. 박 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이 사고가 장비 불량 때문이라고 공식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급 시스템 전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가 불거집니다. 합참 실사는 물 건너갑니다. 부대 평가는 최하위로 떨어집니다.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장병들이 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병훈 하사는 어차피 산재 처리됩니다. 치료비는 다 나옵니다. 보상도 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 대위가 생각하는 그 진실이라는 게 정말 모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강 대위 자신의 양심을 위한 겁니까? 민서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 대위의 앞날도요. 제 앞날이요? 강 대위는 촉망받는 인재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까?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결정하십시오. 예. 민서는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병원에 또 전화했습니다. 이병훈 하사 상태는요? 여전히 의식불명입니다. 가족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도 민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민서는 아침 일찍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달리면 머리가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을 뛰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작정과 건물 앞을 지나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일요일인데 누가 있을까? 호기심에 다가가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급과장 중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간부 몇 명.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서는 몰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냥 장비 폐기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면 기록이 남아. 그럼 어떻게? 점검 기록부를 수정하는 게 낫겠어. 수정? 그게 가능해?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으니까. 날짜만 바꾸면 돼. 민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기록을 조작하고 있어. 더 들으려 했지만 누군가 뒤에서 민서를 불렀습니다. 강대위? 깜짝 놀라 돌아보니 헌병대 근무자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저 산책하다가. 일요일인데 왜 부대에 계십니까? 운동 좀 하려고요. 그러십니까? 조심히 다녀가십시오. 민서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증거를 없애고 있어. 진실을 묻으려고 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반대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오후에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너 결정했어? 아직. 사실 나도 고민이야. 이게 맞는 건지.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냥 따를 것 같아. 왜? 민서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 우리는 그냥 중간 간부야. 위에서 결정하면 따르는 게 군대잖아. 하지만 너 혼자 반대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오히려 너만 찍히는 거지. 민서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이병훈 하사는? 민서야, 그 사람 치료비는 다 나온다니까. 보상도 받고. 실질적으론 문제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이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화를 끊고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 저녁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서 대위님이십니까? 예, 그런데요. 이병훈 하사 어머니께서 대위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 바꿔주세요.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대위님이십니까? 예, 어머니. 우리 병훈이 언제 깨어날까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꼭 깨어날 겁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대위님, 우리 병훈이가 뭘 잘못한 건가요? 훈련 열심히 했다고 매일 전화해서 그랬는데. 민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어머니. 병훈이는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대위님, 제발. 우리 병훈이 살려주세요. 제발.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민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겠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월요일 아침 민서는 작전과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임이 다가왔습니다. 강 대위 결제했나? 아직입니다. 빨리 해. 오늘 오전까지 상신해야 해. 중령님,
민서가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 결재할 수 없습니다. 선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강 대위 정신 차려. 선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명령. 명령이라도 거짓된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강 대위. 선임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 예, 압니다. 너 군 생활 접을 거야? 그렇게 되더라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선임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장군님, 강민서 대위가 보고서 결재를 거부합니다. 잠시 후 즉시 올라오래. 민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장군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 준장의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민서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부부대장, 참모장, 보급과장. 모두 높은 계급의 간부들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박 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침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서는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서 대위. 박 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결재를 거부했다던데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다르다. 부부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강 대위, 그 보고서는 여러 사람이 검토한 공식 문서야. 내가 뭘 안다고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거지?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안전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고의 원인입니다. 장비는 정기 점검을 거쳤어. 보급과장이 말했습니다. 점검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뭐라고? 보급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강 대위. 박 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지금 선배 간부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장군님, 저는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 대위가 본 게 전부입니까? 강 대위는 장비 전문가입니까? 점검 절차를 아십니까? 아니지만. 그럼 조용히 하십시오. 민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대위, 잘 들으십시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강 대위 마음 이해합니다. 부하가 다쳐서 마음이 아픈 거. 하지만 감정과 판단은 분리해야 합니다. 장군님, 이번 사고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부대 전체를 흔들 이유는 안 됩니다. 이병훈 하사는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받을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진실? 박 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강 대위가 말하는 진실이 뭡니까? 장비가 노후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급 시스템 전체를 뒤집어야 합니다. 수백억 예산 문제가 불거집니다. 국회 국방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대는 무너집니다. 그게 강 대위가 원하는 겁니까?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이병훈 하사가 더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부대는 무너지고 여기 있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게 옳은 겁니까? 강 대위. 박 준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개인의 양심보다 중요한 게 국가입니다. 조직입니다. 때로는 작은 진실을 덮는 게 더 큰 선을 위한 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군님, 그 작은 진실 때문에 한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강 대위.
그리고 그 진실을 묻으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다칩니다. 입 조심하시오. 부부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장군님께 대드는 겁니까? 대드는 게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 이건 의견이 아니라 명령 불복종이야.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준장이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강 대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보고서에 결재하겠습니까? 민서는 박 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박 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강 대위는 이 건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작전과 업무도 당분간 정지입니다. 예? 강 대위는 당분간 대기 발령입니다. 사무실 출입도 금지입니다. 장군님 그건 명령입니다.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 보십시오. 민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모장 강대위 인사기록 검토하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예, 장군님. 민서는 복도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계속. 오전 832. 싸이. 대기 발령. 민서는 작은 창고 같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할 일도 없었습니다. 첫날은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민서야. 민서는 반가웠습니다. 선배님, 괜찮아? 네.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말씀하세요. 그냥 접어. 이거. 선배님, 내가 너 입장 이해해. 정말 이해해. 하지만 넌 이길 수 없어. 상대가 누군데? 별셋 달고 차기 합참 후보야. 넌 대위야. 계급이 5단계 차이야.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위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하지만 민서야, 넌 앞길이 창창해. 소령 진급도 코앞이야. 여기서 다 버리려고? 내 말 들어. 그냥 사과해. 보고서에 결재하고 장군님께 용서 빌어.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민서는 선배를 쳐다봤습니다. 선배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선배가 눈을 피했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의 문제야. 현실. 그래, 현실. 군대는 원래 이래. 내가 하나 배워야 돼. 때로는 고개를 숙여야 해. 선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생각해봐. 내일 다시 올게. 선배가 나가고 민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셋째 날, 이번엔 부부대장이 왔습니다. 강대위. 예, 부대장님. 앉아. 민서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강대위, 솔직히 말하지. 부부대장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난 내가 싫지 않아. 오히려 아까워. 실력도 좋고 미래도 밝잖아.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스스로 무너지려고 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 맞아. 지금 내가 하는 짓이 그거야. 부부대장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강대위, 군대가 뭔지 알아? 조직이야.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명령 체계야.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서 따르는 거. 그게 군대야. 하지만 잘못된 명령은 잘못된 명령? 부부대장이 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해? 내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강대위 내가 충고 하나 해줄게. 부부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군대에서 혼자 옳은 척하는 놈들 다 망해. 조직을 이해 못하는 거야. 같이 가야 한다는 걸 몰라. 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진급 탈락이야. 전역이야. 8년 쌓은 경력 다 날리는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내일까지 생각해. 사과하고 결제해. 그럼 다 없던 일로 해줄게. 부부대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길 바라. 그날 밤 민서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엄마가 너 낳고 키웠는데 모를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나 잘 모르겠어. 뭐가 옳은 건지. 민서야,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뭐라고 하면 너 기분 나쁘겠지만 말해봐, 엄마. 넌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해. 그게 뭐든. 엄마. 엄마는 내가 떳떳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내가 거울 보고 부끄럽지 않은 게 더 중요해. 민서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나 이러다가 다 잃을 수도 있어. 그럼 어때? 엄마 딸이 꿋꿋하게 사는 게 더 자랑스러워. 엄마. 민서야,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남한테 떳떳해라. 내 자신한테 떳떳해라. 기억해. 그거 지키며 살아. 그게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야. 민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민서는 결심이 섰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어. 넷째 날. 민서는 식당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민서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곤 수군거림. 저 사람이 쟤 때문에 부대가 난리야. 민서는 모르는 척하고 배식대로 갔습니다. 강 대위님 식판입니다. 시사병이 민서를 피하듯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밥을 받고 자리를 찾는데 모든 테이블이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론 빈자리가 있는데도 결국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합참 실사 연기될 수도 있대. 진짜? 그럼 우리 다 피해 보는 거잖아. 원칙주의자인 척하더니만 결국 부대 망치네. 민서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응.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후배가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위님,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무슨 말이야? 그냥 다들 그냥 넘어가자는데. 대위님 혼자 버티시니까 부대가 힘들어지잖아요. 민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후배가 눈을 피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위님 때문에 다들 피곤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작전과 동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서야. 진우야. 잘 있어? 응. 뭐? 진우가 민서 옆에 앉았습니다. 민서야, 솔직히 말할게. 말해. 부대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아. 너 때문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너 이거 언제까지 버틸 거야? 모르겠어. 민서야, 다들 너한테 화나 있어. 내가 부대를 흔든다고 생각해. 나는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는 것뿐인데 그걸 다들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진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난 내 편이야. 내가 옳다고 생각해.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응. 근데 난 너처럼 못해. 무서워. 내 앞날이. 솔직히 말하면 난 비겁한 거야. 진우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혼자 싸우는데 난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민서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민서야. 이건 내 싸움이야. 내가 할게.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정말 미안해. 그날 저녁 민서는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혼자야. 이 싸움에서 완전히 혼자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 대위님. 돌아보니 낯선 하사였습니다.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하사가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병훈 하사랑 같은 기수예요. 민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훈련 전에 병훈이가 말했어요. 장비 상태가 이상하다고. 근데 훈련관한테 말했더니 그냥 쓰라고 했대요. 뭐라고? 그리고 그 장비들 원래 폐기 대상이었대요. 근데 실사 때문에 급하게 쓴 거래요. 민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예. 저희 다 알아요. 근데 다들 말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너는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하사가 민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위님이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시는 것 같아서요. 대위님만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민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위님 힘내세요. 저희는 대위님 편이에요. 말은 못해도. 하사가 격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밤 민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침묵하는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단지 말할 용기가 없을 뿐이라는 것을. 그럼 내가 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5째 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병훈 하사가 떨어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상상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으아!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다시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병훈 하사는 지금 어떨까? 깨어났을까? 병원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이 시간엔 불가능했습니다. 새벽 4시. 민서는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찰 때까지. 다리가 아플 때까지. 1시간을 뛰고 나서야 조금 진정됐습니다. 샤워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멀리서 헌병대 차량이 보였습니다. 저 시간에 헌병대가 왜? 가까이 가니 작전과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궁금했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대기 발령 상태였으니까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니 또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젯밤에 뭔 일 있었대. 헌병대가 왔다던데. 장비 조사한대. 민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신고했대? 모르지. 익명이래. 익명신고? 민서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들었어? 뭘? 어젯밤에 감사실에서 장비 조사 나왔대. 익명 제보가 들어왔나 봐. 정말? 응. 지금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 보급관은 날리고.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직 조사 중이래. 근데? 진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군님이 엄청 화나셨대. 누가 신고했는지 찾고 있대. 민서야, 혹시 너? 아니야. 나 아니야. 다행이다. 만약 내가 한 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민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걸까? 혹시 그날 하사가? 오후에 박 준장이 전체 집합을 소집했습니다. 운동장에 부대원들이 모였습니다. 박 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장병들이 감사실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부대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외부에 신고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부대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박 준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외부에 고자질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민서는 불편했습니다. 배신? 진실을 말하는 게 배신이야? 신고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박 준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하십시오. 그러면 선처하겠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낼 것입니다. 집합이 해산됐습니다. 민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하사가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저녁에 민서는 조심스럽게 그 하사를 찾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하사. 예, 대위님. 괜찮아? 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 저 아닙니다. 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용기 없어요. 다른 누군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 조심해. 지금 분위기가 위험해. 예, 알고 있습니다. 하사가 경례하고 지나갔습니다. 민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걸까? 그 사람은 안전할까? 밤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엔 박 준장이 민서를 향해 총을 겨누는 꿈이었습니다. 배신자는 처벌받는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대기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사실 조사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는 찾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병훈 하사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대위님. 병훈이가 깨어났어요.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정말 깨어났어요? 예. 아까 눈을 떴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대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뭘. 아니에요. 대위님이 그날 응급처치 해주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병훈이 살렸다고. 민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병원 갈게요. 병훈이 얼굴 보고 싶어요. 예. 오세요. 병훈이도 대위님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민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서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사가 나왔습니다. 강민서 대위님이시죠? 예. 환자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은 아니지만 의식도 돌아왔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환자의 부상 패턴을 보면 이건 단순 추락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안전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정도 부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명백히 장비 결함입니다.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낼 수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필요하시면 소견서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서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병훈 하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병훈아. 대위님. 이병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대위님 잘못 아니에요. 병훈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이병훈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시작 전에 장비 점검했는데 안전벨트가 이상했어요. 금속 부분이 녹슬어 있고 그래서 훈련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냥 쓰래요. 시간 없다고. 민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훈련에 들어갔고 응. 그리고 3구역에서 벨트가 끊어졌어요. 그냥 뚝. 이병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어질 때 생각했어요. 아, 나 죽는구나. 병훈아. 근데 살았네요. 대위님 덕분에. 민서는 이병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훈아, 이 일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거야. 내가 힘들어도 괜찮겠니? 이병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해야죠. 저 때문에 또 누가 다치면 안 되니까. 민서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병훈아. 정말 고마워.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대위님. 예, 어머니. 대위님. 들었어요. 대위님이 우리 병훈이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고.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고개 드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대위님. 힘드시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네요.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민서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서야. 엄마가 오늘 전화를 받았어. 계속. 오전 846. 무슨 전화? 군대에서. 너네 부대에서.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가족이 좀 말려달라고. 뭐라고? 민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엄마한테까지 전화하다니. 민서야. 괜찮은 거야? 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 걱정 마. 민서야. 엄마는 내가 다칠까봐 무서워.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지난번에 떳떳하게 살라고 했지만 그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잘못 말한 것 같아. 엄마 아니야. 엄마 말이 맞아. 하지만 엄마,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이병훈 하사 깨어났어. 정말? 응. 그 친구 만나고 왔어. 그 친구 엄마도 만났어. 민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 눈빛 봤어. 아들이 다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고맙다고 하시더라. 내가 진실을 위해 싸워줘서. 민서야. 엄마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해야 해. 안 그러면 또 누군가가 다쳐. 또 다른 엄마가 눈물 흘려. 어머니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해할게.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면. 고마워 엄마. 하지만 민서야 약속해. 내 몸 다치지 마. 엄마한테 그게 제일 중요해. 응 약속할게. 조심할게. 사랑한다 우리 딸. 나도 사랑해 엄마. 전화를 끊고 민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결의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감사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서는 부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앉으시오. 박 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감사 결과입니다. 읽어보시오. 민서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장비에서 노후와 징후가 발견됨. 그러나 정기 점검은 규정대로 이루어졌으며 사고는 불가항력적 요소로 판단됨. 민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장비 노후화를 인정하면서 불가항력이라니요? 강 대위. 박 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감사실도 우리와 같은 조직입니다. 큰 그림을 봅니다. 큰 그림이요? 군 전체를 생각합니다. 한 부대의 문제가 전체로 확대되는 걸 막는 겁니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덮으려는 거네요. 덮는 게 아니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은 끝입니다. 박 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 대위 인사 발령입니다. 발령이요? 후방 부대로 전속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민서는 놀랐습니다. 이건 좌천 아닙니까? 좌천이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하지만 강 대위, 박 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강 대위로서도 부대로서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납득 여부와 관계없이 명령입니다. 민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장군님, 뭡니까? 저는 이 일을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박 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어쩌시겠습니까? 외부에 알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병훈 하사의 진술도 있고 의사소견서도 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박 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강민서 대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군 기밀 유출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범죄입니까? 조직을 배신하는 게 범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강 대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박 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강 대위는 끝입니다. 전역입니다. 아니, 그것도 좋게 끝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군사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8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뿐입니까? 군에서 불명예 제대하면 사회에서도 끝입니다. 취직도 어렵습니다. 그게 강 대위가 원하는 겁니까? 민서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 박 준장이 비웃었습니다. 강 대위는 순진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박 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강 대위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정말 이 길을 가겠는지. 생각할 것 없습니다. 강 대위, 저는 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겠습니다. 박 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가시오. 당장 나가. 민서는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서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수척하고 눈밑이 거무튀튀하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더 또렷하고 강했습니다. 나는 변했어. 민서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민서야. 잘하고 있어. 그날 밤 민서는 이메일을 썼습니다. 언론사 제보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육군 특전사 소속 강민서 대위입니다. 우리 부대에서 은폐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민서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민서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답장이 왔습니다. 강민서 대위님 귀하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조선일보 탐사팀 김 기자.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야. 민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하지만 부대 밖에서 조용히 만나야 합니다. 곧 답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에서 만나시죠.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민서는 외출 신청을 했습니다. 대기 발령 중인데 외출이요? 행정관이 의아해했습니다. 개인 용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승인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서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를 나왔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 기차 안에서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김 기자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강 대위님이시죠? 예. 앉으세요. 커피 드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커피가 나오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서는 9월 15일 사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장비 불량, 조작된 보고서, 감사실의 엉터리 조사, 박 준장의 압력. 김 기자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이병훈 하사의 진술이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도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서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김 기자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예. 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사고 당일 장비 사진, 점검 기록부, 훈련 계획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민서는 난감했습니다. 그건 부대 안에 있는 자료인데 접근이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 대기 발령 상태라.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미 각오한 일입니다. 김 기자가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강 대위님, 이 일을 공개하시면 대위님도 큰 타격을 받으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시겠습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입은 이 군복이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김 기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짰습니다.
민서가 추가 증거를 모으고 김 기자는 기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상대는 별세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기차 안. 민서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일요일 저녁. 민서는 부대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대기 발령 중이라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책을 읽는 척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구하지? 작전과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돌아보니 그날의 하사였습니다. 너. 하사가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대위님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자료요. 필요하시죠? 민서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대위님이 언론사랑 접촉하신 거. 어떻게 알았어? 비밀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대위님 편이에요. 저희? 하사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사고 당일 훈련 계획서, 장비 점검 기록부 사진들. 민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모았어요. 여럿이서요. 위험하잖아. 괜찮아요. 조심했어요. 민서는 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위님이 고마워요. 대위님이 아니면 이 일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하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대위님. 저희가 응원해요. 하사가 사라지고 민서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민서는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장비 사진, 명백히 노후화된 상태, 점검 기록부. 그런데 날짜가 조작된 흔적, 훈련 계획서, 안전 점검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일, 내부 고발 문서라는 제목의 PDF였습니다. 열어보니 여러 명의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보급과 소속 상사입니다. 장비 불량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교체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관입니다. 사고 당일 이병훈 하사가 장비 이상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이병훈 하사의 동기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 불안했습니다. 장비가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훈련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구나. 민서는 즉시 김 기자에게 파일들을 전송했습니다. 1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대위님,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기사 쓸 수 있습니다. 정말요? 예.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입니다.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언제 기사가 나가나요? 이번 주 안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취재가 조금 더 필요하지만 감사합니다. 대위님 각오하십시오. 기사가 나가면 대위님도 엄청난 압력을 받으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화요일, 민서는 부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뭐지? 벌써 알아챈 건가? 긴장하며 들어갔습니다. 박 준장 혼자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민서는 앉았습니다. 박 준장이 한참을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강 대위. 예, 장군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여기서 끝내십시오. 그럼 저도 강 대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좌천이 아닌 제대로 된 보직을 드리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박 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강 대위는 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박 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군님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인정하시면. 강 대위. 박 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 부대를, 이 조직을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요? 잘못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나가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민서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장군님. 뭡니까? 장군님도 언젠가는 이 선택을 후회하실 겁니다. 나가. 민서는 나왔습니다. 목요일. 김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위님 내일 기사 나갑니다. 민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요? 예. 일면 톱기사입니다. 준비하세요. 예. 그리고 대위님 기사 나가는 즉시 국방부 감찰이 들어올 겁니다. 조사받을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서는 숙소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터지는구나. 그날 밤 민서는 유서 같은 글을 썼습니다. 만약 내가 이 일로 처벌을 받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금요일 아침 기사가 떴습니다. 특전사 훈련 사고 조직적 은폐. 장비 불량 알고도 훈련 강행. 민서의 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모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기사 봤어. 너 괜찮아? 대위님, 지금 부대가 난리예요. 민서야, 내가 제보한 거야? 민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향했습니다. 부대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강민서 대위님이십니까?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묵묵히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모든 사람들이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분노의 눈빛으로. 민서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부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준장은 이미 국방부 감찰관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서 대위.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귀하를 군 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조사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감찰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귀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폭풍 같았습니다. 국방부 감찰이 부대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보급 시스템이 전면 재조사되었습니다. 박 준장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부부대장과 참모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군 안전 불감증, 도대체 언제까지 내부 고발자 보호해야, 특전사 장비 관리 실태 충격.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대부분은 민서를 지지했습니다. 용감한 군인, 진정한 애국자, 존경스럽다. 하지만 일부는 비난했습니다. 조직을 배신한 자,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출세 욕심의 한 짓. 민서는 모든 걸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서는 마지막 아침 점호에 참석했습니다. 전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명예 전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의견 충돌로 인한 원 전역이라는 애매한 사유였습니다. 민서는 상관없었습니다. 운동장에 부대원들이 모였습니다. 새 부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 준장을 대신해 부임한 준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에서 한 명의 용감한 군인이 떠납니다.
부대원들이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강민서 대위는 진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용기에 감사합니다. 새 부대장이 민서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민서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강민서 대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고생했어. 대위님 멋있었습니다. 대위님 덕분에 부대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서는 한 명 한 명 악수했습니다. 다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하사도 왔습니다. 대위님. 응. 대위님 덕분에 병훈이가 제대로 된 보상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저희도 달라졌어요. 이제 뭔가 계속 오전 850 잘못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위님이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민서는 하사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오후 민서는 부대장실로 마지막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새 부대장이 아니라 박 준장에게. 박 준장은 이미 전역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장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박 준장은 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셋이 달린 군복. 하지만 이제 벗어야 할 옷. 앉으십시오. 민서는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대위. 예, 장군님. 승리했습니다. 강 대위가 이겼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였습니다. 박 준장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옳고 그름. 그게 그렇게 명확합니까? 적어도 이 일에서는요. 박 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강 대위 같았습니다. 정의롭고 원칙적이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박 준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계급이 올라갈수록 알게 됩니다. 세상은 흑과 백이 아니라는 것을. 회색 지대가 훨씬 많다는 것을. 그래서 진실을 묻으신 겁니까? 진실을 묻은 게 아니라 조직을 지킨 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요. 박 준장이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강 대위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조직을 이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조직을 이끌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전 군복을 벗으니까요. 박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장군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박 준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게 나니까. 민서는 안타까웠습니다. 장군님. 예. 장군님도 한때는 훌륭한 군인이셨을 겁니다. 박 준장이 웃었습니다. 그랬죠. 한때는 그 마음을 잃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 대위. 예? 어디 가서든 잘할 겁니다. 강 대위는 그런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민서는 마지막 경례를 했습니다. 박 준장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대위. 예? 미안합니다.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저녁. 민서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숙소에 있는 짐들, 8년 동안 모은 것들, 훈장들, 표창장들, 사진들,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처음 소위로 임관했을 때 받은 계급장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견장.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민서는 계급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깨에 달린 대위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무궁화 4개. 민서는 계급장을 손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8년. 짧지 않은 시간.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자랑스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잘했어. 내가 선택한 길을 갔어. 문이 열렸습니다. 동기 진우였습니다. 민서야. 너 다 쌌어? 응, 거의. 진우가 민서 옆에 앉았습니다. 민서야, 앞으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 생각 못 해봤어. 걱정 안 돼? 걱정은 되지. 근데 괜찮아. 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진우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너 정말 대단해. 나는 너처럼 못할 것 같아. 괜찮아.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르니까. 민서야, 연락하고 지내자. 꼭. 당연하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민서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았습니다. 운동장, 훈련장, 막사. 8년 동안 뛰놀던 곳들. 민서는 한 곳 한 곳 천천히 걸었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 새벽 1시.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부대를 떠납니다. 군복을 벗습니다. 민서는 군복을 쳐다봤습니다. 옷장에 걸린 군복. 내일 아침에는 벗을 옷. 민서는 군복을 만졌습니다. 8년 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군복 입은 자신의 모습.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잘 어울려, 민서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부대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강민서 대위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 저는 군복을 벗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민서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걸어갔습니다. 부대 밖. 이병훈 하사와 그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병훈아 어머니. 대위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위님 덕분에 병훈이가 제대로 된 치료받고 보상도 받게 됐어요. 민서는 이병훈을 쳐다봤습니다. 병훈아 다 나았어? 예 대위님. 거의 다 나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전역이에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대위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대위님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민서가 이병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병훈아 앞으로 잘 살아. 행복하게. 예. 대위님도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민서가 떠난 후 부대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강 대위 전역했대. 진짜 끝까지 간 거네. 대단하긴 해. 식당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용감하긴 한데. 조직에 대한 배신 아냐? 배신? 그게 배신이야? 진실을 말한 건데?
그래도 부대가 난리 났잖아. 부대가 잘못한 거지 강 대위가 뭘 잘못했어? 의견이 갈렸습니다. 작전과 사무실, 선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결국 강 대위 방식이 맞았어. 그래도 과정이 좀. 과정? 우리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래도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해결할 수 있었어? 우리가 묻으려고 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튼 부대가 많이 변할 거야. 그래야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꿔야 해. 새 부대장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부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 앞으로 우리 부대는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은폐는 없습니다. 거짓도 없습니다. 부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강민서 전 대위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용기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언론도 계속 보도했습니다. 강민서 정의의 아이콘 되다 군 내부 고발자 보호 법안 추진 국방부 전면적 장비 점검 실시. 대부분의 여론은 민서를 지지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원 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멋있다. 저런 사람이 진정한 군인이지. 나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대단해. 강민서 대위 같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거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습니다. 조직을 배신한 건 맞잖아.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일부 보수 언론은 비판적이었습니다. 내부 고발 과연 정당한가 조직 질서 무너뜨리는 영웅주의. 민서는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할 말이 있구나. 어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민서야 신경 쓰지 마. 안 써 엄마. 괜찮아. 그래도 속상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다행이야.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민서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논의가 있어야 사회가 변하잖아. 어머니가 민서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해. 석 달 후 박준장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의는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민서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박준장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별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민서는 선서했습니다. 증인 2023년 9월 15일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민서는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날의 일 장비 불량 압력 은폐 시도. 박준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압력을 가했습니까? 보고서 조작을 명령했고 거부하자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외부 제보 시 군사 재판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준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박준장이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강 대위. 아니 강민서 씨. 미안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철수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민서의 폭로 이후 군은 변했습니다. 국방부는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장비 점검 시스템 개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신설, 투명성 강화. 민서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증인 군 내부 고발이 왜 어렵습니까?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조직에서 배제될까봐.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서의 증언은 법안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군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날 뉴스는 민서를 인터뷰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다행입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조금은 편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 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민서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침묵하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방송이 나간 후 민서에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현역 군인들에게서 대위님 덕분에 부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용기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끝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